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진의장 전 통영시장이 손 의원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드러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진의장하고 진 전 통영시장하고 손혜원 의원 간의 인연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의장 통영시장 당시 손 의원을 통해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했고 그것이 그 통영과 손 의원과의 인연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이 당초에 경남 통영시에다가 아마 네. 낮은 칠기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부산되어서 목표로 아마 장소를 옮겼고 그러해서 투기까지 받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 그 사실은 지역문화사업에 처음 관심 가진 곳이 통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실제로 이제 통영에다가 그 낮은 칠기 박물관이나 네. 이수신 그 학교 등을 계획하면서 그 통영에 가서 내려와서 살겠다라고 해서 아마 터도 그러니까 조그만 터도 하나 매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 의장 전 통영시장하고 실제로 이제 공감대도 형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아마 상당히 그 뜻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진 전 통영시장이 좀 안타깝고 미안하다라는 뜻으로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아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이랑 협의하면서 잘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전 통영시장이 시장 직무정지가 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무산이 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계획이 목포로 가면서 아마 그 투기 의혹까지 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현재 논란이 오고 있는 목포 땅을 사기 전에 통영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마녀사냥으로 보는 건 굉장히 안타깝다. 이게 이제 진 전 시장의 뜻인데요. 진 전 시장은 손혜원 의원의 이제 토지 매입을 순수한 의도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 전 의장의 주장, 사실은 진 전 의장님께서 이제 공직에 떠나신 상태지만 이런 그래도 주장들이 지금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이제 방금 그 의원님께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2003년입니다. 2003년도에 손혜원 의원이 이제 처음에 통영에 그 박물관을 짓겠다고 부지를 이제 매입할 의사가 있었을 때 진의장 시장이 이제 그 당시 시장을 맡고 있었는데 통영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그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게 돼서 쭉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오다가 그 손혜원 의원이 구입하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세변관 옆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인데 이제 2009년도에 진의장 의장이 뇌물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손혜원 의원이 추진하는 사업이 중도에 이제 이 사업이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시간상 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이제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그 손혜원 의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납득하기 우리 국민 정서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은 건물을 9채 구입한 자리에 국비가 이제 500억 원이 지원됐다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구입한 그 목포에 집이 뭐 물론 평수는 적습니다만은 20채가 되고 또 정보기관의 산하기관의 인사 개입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문화재 보호라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들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국민적인 정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은 그 박지원 의원이 스스로 그 검찰 수사를 의뢰를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만 가지고 우리가 뭐 그 문제를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빨리 이 문제가 좀 매듭이 지어지고 또 손혜원 의원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은 빨리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뭐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진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정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 또 정치적 약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과 감정을 실어서 얘기한 것은 그래도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좀 말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진전시장의 손해 의원 편들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 양면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진전 시장이 그 자기 정치의 입지를 조금 더 이제 내세우려고 손 의원을 좀 이용하지 않았냐라는 오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와 이 좋은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사업을 통영을 좀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목표에까지 가서 투기욕을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양쪽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선이 어떠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손 의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논란들은 뭐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저희 뭐 생각보다는 조금 뭐 의외로 저희 경남 쪽의 통영 쪽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재밌어 할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이 클 것 같아서 이런 아이템을 조금 찾아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와 김천을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즉 서부 경남 KTX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29일 확정됐습니다. 경남은 현재 축제 분위기면 틀림이 없지만 축포가 터진 이후 바로 다음 날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큰 사안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지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타 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예타 면제가 되면 사업은 100%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예타 면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국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 그 금액 기준이 이제 그 500억이고요. 국비는 이제 300억 이상 들어간 그 모든 신규 공공투자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이제 1999년도 그 DJ 정부 때에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예타 그 제도를 도입했는데 결국 이제 이 공공사업이 국익에 맞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수익성이 있는지 뭐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 예타 면제가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 성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예타 면제가 만약에 이제 없는 상태라면은 이게 이제 타당성 조사와 설계 그다음에 보상 착공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타 시간을 그 시간을 이제 면제가 되면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기간이 짧아져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죠. 큰 이제 산은 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는 그 100% 확신 뭐 확실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절차 나머지 설계 보상 착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면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가 나오면은 공사가 또 지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얘기할 때 이제 김경수 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 자체가 김경수 지사가 취임할 때 첫 번째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타 면제가 결정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김 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조금 뭐 경남도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걱정이 되는 것을 조금 뭐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 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경남의 역점 사업들 사실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공약 1호이고 특히나 또 이게 홍준표 지사 때부터 이걸 오랫동안 준비했고 도청에서도 상당하게 주력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던 게 실은 서부 경남 KTX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었지만 어쨌든 앞으로 기본 계획 수립도 있고 그다고 시시 설계 과정 그리고 노선 등 여러 가지 사실 과정들이 많습니다. 노선 선정 등이나 그래서 이제 현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 지사의 역할, 특히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의 구속이 되면서 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걱정이 큰 것이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던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경남 관광 활성화와 물류 가공 산업 육성 등 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일이 많은데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차질이 더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운 시선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에 대해서 걱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재판 자체가 1심이고 아직까지 더 차후에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를 계속 봐야지 될 것 같고 또 그동안에 또 행정부지사 권한 대행이 또 얼마나 또 꼼꼼하게 챙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타 면제 사업 자체가 결정되기 전부터 이제 자신감을 보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던 분들이 있는데 통영시장님과 거제시장님 역시 요거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의 예타 결정이 전부터 이런 부분에 되게 자신감을 가졌었거든요. 어떤 거가 있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뭐 자신감 이면에는 그 수건이고 여머리겠죠, 그죠? 네. 근데 서부경남 KTX 사업은 이제 1966년도에 네.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때 그 당시에 김천과 삼천포를 잇는 그 사업 설계가 돼 있었고 네. 착공식까지 했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부 이제 원조의 조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이제 이 사업이 결국 포기가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한 52년 만에 경남 도민 350만 도민들의 어떤 그 수건이자 염원이 이제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선정된 첫 번째 근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 근거라고 보면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방향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육성 이제 이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경남은 이제 조선 산업,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 여러 산업들이 지금 위기에 네.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영 고성은 지금 그 실업률이 이제 전국 최고로 지금 높은 그렇죠. 상태고 예. 고용 위기 산업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국가가 좀 반영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균형 발전인데 우리 경남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리적 여건을 보면은 국토의 양극단이 끝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과 이제 소외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이제 그 지역이 발전해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환경이고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한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그 이번 그 서부 KTX를 기준으로 해서 동부가 유라시아까지 가는 철도 국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그 동부가 시대를 여는 새로운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해야 된다 경남이 막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들을 기준으로 국가가 이제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도 있지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제2신안 같은 사업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예타 면제에서 탈락을 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탈락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기재부가 이제 이런 견해를 밝힙니다. 예타 사업 탈락에 대해서 각각 사업별로 탈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뭐 이건 설명을 뭐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업의 구체성 확보가 안 된 사업들이 주로 탈락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제2신항은 이제 선정이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네. 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전국적인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특수한 그 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좀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런 말씀했지만 1도 1 원칙을 준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남은 이제 서부 KTX가 있고 이게 두 가지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를 서부 KTX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장성이 높고 네. 경제라든지 균형 발전이 여러 가지 차원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이 신앙이 탈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번 우리나라 그 올해 이제 예산이 470조인데 네. 이 예산에 비추어 보면은 이게 우리 저 신앙 사업은 12조 7천억 원인데 이것을 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저는 네.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점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아마 경남에 이제 한계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서부 KTX를 주고 제 신앙을 탈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타 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특히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가 한 24조 원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한 데 대해서 정치권이나 시민 학계에서 사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예산 22조였던 4대강 사업이 사실은 이런 그 예타 면제로 인한 가장 피해 사례로 그렇죠. 봤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뭐 R&D 한 3조 6천억 빼면은 네. 이게 한 20조 정도, SOC만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야당에서는 미래 세대한테 떠넘기는 그 완전 부담 주는 총선용의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해서 네. 비난을 하고 있고요. 학계 시민 사회에서도 4대강을 뛰어넘는 그 4대강을 비난하는 현 그 여당이 그 내로남불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그 낙후 지역에 대해서 그 발전을 위한 결단이다. 네. 제2의 그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하고 좀 믿어달라. 그리고 미래 투자라고 인정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타 면제가 어쨌든 정부의 바람대로 그 경제를 살리는 경부고속도로급의 그 긍정적인 윤활유 역할이 될지 아니면 그 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아까 뭐 말씀한 포퓰리즘이 될 건지 아니면 토건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이다라는 호평을 받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어쨌든 그 향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효과로 평가받아야 되는 사실은 그 과제가 조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보고 전체 예타 면제된 사업 전체로 본다면 그런 뭐 주장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예타 사업, 그 사업 자체가 지역의 어떤 큰 먹거리 사업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런 논리로 보기보다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환영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업이 굉장히 큰 성과이기 때문에 가까이는 이제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궐선거에도 이제 창원 성산구하고 네. 통영 고성 보궐선거 있는데 여기에도 미칠 거라고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거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과로 내세울 거고, 뭐 반대당에서는 또 다른 뭐 입장을 또 내기는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은 뭐 미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보면은 뭐 몇 가지 이렇게 뭐 서로 편차는 있지만은 네. 이 그 예타 면제로 인해서 지역의 수익이라든지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에도 보면은 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약간씩 이제 오르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예타 면제로 경남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서부권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 때문에 네. 통영 고성 지역과 경남에 이제 창원 성산구가 보궐선거 2개가 있는데 네. 아마 중부권에도 이제 가점적인 영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민주당이 연대를 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이제 같이 거둔다면은 이번 보궐선거에도 영향이 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시 이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으로 조금 이야기를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타 면제 결정은 사실은 뭐 앞서에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모든 사업이 확장됐다 끝났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시작을 할 수 있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멉니다. 뭐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올해 아마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네. 그다음 내년부터 한 2년간 기본 실시 설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마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6년 정도 걸려서 한 2028년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뭐 기본적인 일정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정대로 되더라도 아직까지 그래도 풀어야 될 숙제들, 과제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뭐 거대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은 준비를 하고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을 세워야 할 게 이제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이게 10년간의 아주 그 장기간의 공사인데 이 준비라는 것은 물론 뭐 도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은 향후에 전개될 일정과 이제 과제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은 먼저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연내에 이제 올해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밟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타는 면제가 됐지만은 방금 이제 차 의원님께서 설명했지만은 기본 계획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경남도와 중앙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KTX 노선이다 보니까 이게 노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과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그 노선 길이가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종착역도 좀 국가와 민자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선을 할 것인지 단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안전성과 경제성에 맞춰서 이게 복선이 맞는 건지 단선이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민감한 사항은 역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각 지자체별로 지역에서는 전부 다 자기 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이제 역을 유치를 하고 싶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고 또 효율성이 없는 곳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 이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경제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역의 위치 조정 문제. 그 다음에 서부권 KTX는 물론 서부권의 발전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경남으로 보면 중부권, 내륙권과 이 연계 교통망, 또 국가의 연계 교통망 이런 것과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앞으로 과제도 과제지만 완성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뭐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의 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파급 효과는 일단 매우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규모 그 SOC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건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무 도움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 아마 8만 개 일자리 약 10조 원의 그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낼 거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수도권과 남해안 2시간 만에 사실은 그 2시간대 그 반나절 만에 올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서 서부권의 동력 사업인 항공, 조선 그리고 나노 산업, 그리고 항노화 산업이 지역 발전을 아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경남 혁신도시의 그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KTX가 진주에서 분리돼서 창원과 거제로 운행하는데 지금 문제는 서부 경남하고 동부 경남을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편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큰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번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 바로 통영하고 거제 지역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을 좀 겪는 부분도 있고 이런 효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있겠죠. 어떤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 방금 차 의원께서 설명을 했는데 이 KTX 서부권 이제 KTX가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효과는 이제 전방적인 효과가 있고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면은 사업의 어떤 전방 효과도 있고 후방 효과도 있는데 이 전방 효과를 보면은 4조 7천억 원이 투입이 되면은 이 대규모 지역 건설 사업, SO 사업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 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로 이제 정부가 발표한 이 통계를 보면은 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10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전방 효과로 보고요.
이제 후방적인 효과는 방금 차 의원께서 설명을 했지만은 서울과 이 거제 간의 이동 거리가 이게 2시간대로 짧아집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의료 혜택, 교육 혜택,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그 관광객들이 경남에 이제 남해안권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광적인 유발 효과를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과 이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는 이런 관문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무역까지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지역 간의 이제 국제적인 교류도 넓어져서 경남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동북아를 선도하는 새로운 어떤 경제의 새로운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예타 면제가 결정된 지 하루 만에 경남도지사의 구속으로 그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축제 연장선이 될지는 경남도의 의지와 경남도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모든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